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월 10일 수요일인데, 단기간 가성비 종목으로 손절은 짧고 수익과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가져왔었는데,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중에 3일 제약이 지금 26% 급등을 해주고 있고, 모나리자도 9% 정도, 제로투세븐도 10% 정도 올라졌고, 그리고 플레이디도 8%, 나머지 종목들도 5에서 6% 정도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종목 좀 볼게요. 첫 두 종목. 웰크론한텍이랑 이셈전자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수 흐름부터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이전 고점대 근처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저항을 한번 맞았죠. 이 근처에서 일단 저항을 한번 맞은 모습이고 다시 지금 한 4거래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지금 위아래로 좀 지켜줘야 될 지지 저항 가격대가 한 요 정도 보이거든요. 지금 4,720포인트. 이때는 저항 맞았었고 지켜줬었고 또 저항 맞고 있고 그러니 만약에 하락을 하던 올라가든 여기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스토캐스틱이나 RS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매수 구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 스토캐스틱이 좀 아래로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죠. 이렇게 한 3, 4거래를 연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양봉 띄워주면서 불반등을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켜줘야 될 가격 구간이 한 요 정도 보이죠. 14,700포인트 지켜줬었고 또 지금 올라와서 또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 여기 구간은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지난주에 나온 음봉을 이번 주에 양봉으로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선물 흐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폭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강보합권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S&P 500 선물은 딱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 이게 좀 중요할 걸로 보이죠.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었으니 크게 보면 뭐 미국 증시도 월봉이나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아직 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런 가능성은 오히려 낮고 오히려 여기서 상방으로 더 틀어서 올라가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일단 S&P 500은 나스닥도 S&P 500과 비슷하게 이런 하락 추세 일단 돌파를 하고 올라가고 있으니 이번 달에 뭐 좀 하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하게 아랫꼬리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내려오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겠죠. 지지 나오고 있고 저항 나섰고 저항 나섰고 저항 나섰고 지지 나왔던 가격대 14,460포인트 정도 구간 좀 중요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놓고 보면 제가 이거 주말에 작도 해놓은 거 그대로 가져온 건데 내려오면 이 장기 이평 구간 448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 보인다. 그리고 조금 더 밀리면 111선, 224일선도 열어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제 시가 1%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밀렸죠. 보시면 분봉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갭으로 쑥 뛰었다가 그대로 밀리고 심지어 오늘까지도 밀리고 마무리가 됐죠. 다행히 여기서 바닥을 좀 지켜주려는 건지 바닥에서 박스권을 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박스권을 쳤다면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또 박스권을 치거나 내려가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지금 이 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하락분을 좀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저점 올려주는 박스권 또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박스권인데 보시면 열려 있으면 여기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 2,700 후반 그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고점대 단기 저항 났던 구간대를 결국에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는 다시 이만큼이 열려 있다는 거지. 2,300포인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 장기평 라인도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좀 중요한 가격대에서 저항을 맞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회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래 거를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여기 구간을 저항 맞거나 이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박스권으로 좀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박스를 또 반으로 나누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신기하게도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 저항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죠. 지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2,500포인트 초반 여기 가격대 여기까지 일단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구간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보다는 어제까지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 이제 그만큼 또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도 저항 맞은 위치를 좀 살펴보면 지금 한 890포인트에서 저항을 맞았는데 이 앞전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가격, 지수 가격대에서 좀 저항을 맞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860포인트 구간. 이 정도 가격대 구간 지수 흐름대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주봉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었죠. 돌파하니까 한 2주, 2, 3주 정도 슈팅이 나왔었고 그러면 지금 저항 많은 위치가 여기인데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900포인트 금방. 근데 내려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60포인트 좀 더 내려온다. 84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달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양봉입니다. 코스닥은 이번 달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저항을 맞지 않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위로 좀 틀어주고 더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도 이런 박스권 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거의 10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는데 내려오면은 5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 가성비 종목들 최대한 좀 짧게 볼게요. 우리 ENL부터 좀 하나씩 볼게요. 우리 ENL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우리 ENL도 지금 6%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ENL 제가 지난주에 이 캔들 금요일날 이 캔들 기준으로 좀 가져왔었죠.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지금 3거래일 움직임이 나왔는데 월요일에 올라주고 화요일날 올랐다가 소폭 밀렸고 그리고 오늘 또 4%대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앞에 꼬리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를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준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 라인이 어, 네, 한 여기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1080원 정도 지지 저항이 겹치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108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 애널 같은 경우에 혹시 매수하신 분이 이번 주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내일 오늘 시외에서 4%나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없던 거래량이죠. 막 천주, 뭐 만주 이렇게밖에 안 터졌는데 34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막 2만 주, 3만 주 시간당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아마 이제 LED 쪽 테마로 좀 엮어서 올리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흐름을 반영해서 내일 출발을 한다면 1180원 위에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입형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반영해서 출발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가격대가 1250원까지도 일단 열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 밀리더라도 여기까지는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단타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월봉상 바닥에서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 놔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매집 충분히 했고 지금 보시면 우리 얘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 보시면 이렇게 공격형 매집을 하고 가격을 죽이는데 죽이면서 하락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 내려오는 가격대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죠. 근데 어느 정도 내려왔다 싶으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 가격대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다시 모으자. 세력들이 지금 880원 부근에서 1,300원대까지는 계속 뺏어오고 있는 거죠. 개미들의 물량을.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는 영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고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더라도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는지 그리고 다시 어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게 모비스 같은 종목이었죠. 모비스 상신전자 비슷하게 상신전자도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이 큰 거래량과 파동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 가격대 내려오니까 매집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커서 잘 보이지 않지만 보시면 이 매집봉 캔들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매집하고 들어올리고 그리고 심지어 상신전자는 지금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집 캔들이 들어오죠. 거래량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잘 크게 안 보이는 건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이 구간에 내려와서도 거래량과 매집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ENL이 이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3일 제약.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가져왔었죠. 금요일 날 기준은 이 자리였는데 어제도 소폭, 월요일도 소폭 올라주고 화요일도 소폭 올라주더니 오늘 이제 시가 11%대를 띄워주면서 거의 20%대까지 가면서 어 다가 밀리긴 했는데 보시면은 3일 제약 같은 경우에 월봉상 이렇게 우하락을 하면서도 거래량이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시세를 줬다 한들 뒤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거래량과 그 매집봉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세를 주고 올라간다. 여기서 밥그릇 차트가 나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일 제약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매수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날 매수를 했고 이제 15% 정도 수익을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가 8,980원에 뜨면서 운이 좋게도 20%의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좀 보면 일자별 실현손익 상세 일주일 보시면 이제 안국약품은 지난주에 매도해서 수익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3일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7,500원대에 운이 좋게도 체결이 돼서 매수를 했는데 20%대 가까운 수익이 나서 96,000원 정도 오늘 수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제약 같은 경우에 혹시나 눌러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지금 잡아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짧게 좀 매매를 하려고 중장기로 좀 가져갈 수도 있긴 한데 오늘 수익을 주길래 일단 자동 매매를 15% 걸어놨었는데 매도가 돼서 수익을 좀 받고 보시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이번 주에만 벌써 또 26%나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찔른 위치가 9,600원인데 그럼 9,600원이 어디냐? 여러분 이걸 보셔야겠죠. 9,600원이 보시면 박스권을 약간 둘러 나누면 이렇게 위에 박스권이 있고 이렇게 아래 박스권을 놓고 보면 아래 박스권을 지금 다 소화한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 아래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했으니 지지가 나온다. 지지 나오면 주봉상 장기입형 구간이나 지금 한 요 정도 가격대 한 7,900원, 8,000원 라운드 픽이죠. 8,000원. 8,000원만 좀 지켜주면 여기서 한 번 더 지켜주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신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와서 한 요 가격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200원까지는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삶인제약이 일봉상 8,00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 8,000원 근처에서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8,000원 근처에서 8,000원을 지켜주고 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봐도 되고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7,200원까지는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분할을 이만큼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짧게 손절 잡고 매매를 할 것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3일 제약은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번 주에 흐름이 없는 현우산업은 짧게 볼게요. 현우산업은 지금 이 매집봉 이후에 제가 111선 근처에서 매수를 했는데 저의 손절 가격은 4,200원 정도 됩니다. 4,200원 정도로 걸어놨는데 지금 일단 이번 주에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대신 여기서 밀리지만 않으면 위로 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른손 ENA 제가 오늘 3일 제약을 매도를 하고 바른손 ENA를 진입을 했습니다. 바른손 ENA를 720원에 매수를 했는데 뭐 보여드리면 바른손 ENA 720원에 50만원치 진입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다 50만원씩만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3일 제약을 팔아서 수익을 좀 챙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왜 많은 종목 중에 바른손 ENA를 들어갔냐면 바른손 ENA가 차트가 제일 괜찮아 보이냐 뭐 그렇다기보단 일단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서도 매집이 군데군데 있긴 했는데 이 600원을 이 정도 가격대를 좀 찍고 바닥을 좀 지켜서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1월 말쯤에 상한가가 한번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 캔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는가 했는데 개미들 한번 털어낸 듯한 움직임이거든요. 개미들 한번 털어내고 올라온 듯한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저점 추세를 지켜주다가 이탈했다가 올라와서 다시 지켜줬죠.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여기서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갈 거였으면 세력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다시 더 흘러내렸을 겁니다. 우하향으로. 근데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개미 한번 털어내고 다시 매집봉 띄우면서 올라왔죠. 들어 올리고 눌렀는데 다시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바른손 ENA도 720원에 진입했는데 손절은 3.5%를 걸어놨거든요. 3.5%를 걸어놔서 얼마에 걸려있나? 695원에 걸려있죠. 손절을 지금 3.5% 그리고 수익은 15% 정도에 걸어놨습니다. 695원 정도의 손절을 걸어놨는데 그러면 요 정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탈하면 손절이 나갈 것 같은데 들어 올리고 눌렀는데 다시 들어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위로 튈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 바른손 ENA 진입을 했고 그리고 다음으로 모나리자. 모나리자도 이번 주 괜찮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보시면 월화수 다 3거래일 연속 올랐죠. 오늘 윗꼬리가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좀 모나리자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도 괜찮아 보여서 모나리자도 지금 2,800원대 진입을 했었고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차트 크게 보면 이 움직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한테 본전을 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뭐 밥그릇 차트로 시세를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주가가 많이 밀렸고 밀리는 동안 하락 매집이 있었습니다. 하락 매집이 있었고 바닥을 요 정도 2,300원 정도 찍으니까 여기서 차트를 돌리고 있죠. 돌리면서 거래량과 매집봉이 들어왔길래 이거 그러면 224일선 손절로 매매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진입을 했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9% 가까운 수익을 챙기실 수 있었습니다. 짧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요새 제가 많이 보는 월봉상 엔벨롭 판 위에 올라온 종목. 월봉상 이 엔벨롭 보라색 굵은 선 위에 올라왔고 그러면서 거래량 들어온 종목들이 잘 가는 움직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도 약간 여러 근거를 토대로 매수를 했고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치에서도 뭐 여기 구간 손절 라인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지금 5일선 타고 계속 가고 있죠. 그럼 5일선 손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으로 제로투 세븐. 제로투 세븐도 모나리자랑 비슷하게 유아용 그 출산 쪽 테마인데 보시면 월요일날 바로 시가 1%에 10%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놓고 보면 제로투 세븐도 이번 주에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딱 보이죠? 손절 라인 7,500원대만 지켜주면 될 것 같죠? 조금 더 아래 본다. 조금 더 아래 본다. 네, 그래도 한 7,500원 금방일 것 같거든요. 7,500원. 그 구간이 앞에서 이제 저항 나왔었고, 지지저항 있었고, 지지 있었고, 지지저항 있었고, 지지저항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주봉상 112주선, 그리고 구름대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 손절 라인 잡고 타이트하게 매매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제로투 세븐도 지금 그러면 7,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500원이면 448선보다 조금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만 좀 지켜주면 위로 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최근에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제로투 세븐도 월봉 엔벨롭 하단 위로 올라오면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스토캐스트도 골든크로스가 놔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토대로 제로투 세븐도 좀 좋은 차트로 좀 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가져와서 눌러줬을 때 잡아서 수익을 좀 챙기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만 지키면 더 가겠다 싶어서 이번 주에도 가져왔는데 지금 월화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 자리에 이탈을 했죠. 그러면 지금 좀 더 아래에 있는 224선 손절 라인으로 보면 되지 않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라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112선을 본 이유가 몸통의 중간입니다. 몸통의 중간까지 몸통의 중간을 버텨주면 다시 뛸 가능성에 베팅을 했던 건데 지난주에 한번 튀어줬고 이렇게 튀어줄 가능성을 좀 베팅을 했는데 내려오면 224일선 있지 않냐 여기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가 가능한 거 아니냐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라면 다시 111선 위에 올라오면 매매하지 224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아래 몸통의 시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오히려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플레이디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눌러주면 괜찮은 타점이 좀 나올 것 같다. 뭐 짧게 보면 448일선
좀 더 아래 보면 약간 이 5,600원, 700원 이 아래 거를 지켰던 가격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5%대까지 월요일날 바로 5%까지 올라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화요일날은 소폭 하락 그리고 오늘 또 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플레이디도 이번 주에만 벌써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디도 이 자리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지금 그러면 여기만 또 지켜주면 올라가겠죠? 주봉으로 놓고 보니까 딱 여기만 지켜주면 앞에서 지지 나왔던 가격대고 저항 나왔었고 지지 나왔었고 지지 저항 있었고 그러면 여기만 지켜주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 주봉상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러면 최소 목표가가 이 앞에 매집봉 때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플레이드도 이 자리만 지켜주면 좀 위로 좀 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대신 이탈하면 손절 라인이 짧으니까 여기까지 밀릴 거 감안해서 좀 자르시는 게 안전하겠죠. 4,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WSI. WSI도 보시면 월요일날 좀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날 하락한 걸 지금 15일선에서 다 반등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또 마찬가지로 448일선 봐도 되고 오히려 지금은 이 좀 더 위에 보면 2,150원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손절 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몸통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 가격대 2,300원이죠. 그럼 아싸리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면 WSI 괜찮죠? 아래 꼬리로 계속 주봉상 112주선 2,150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손절 라인을 짧게 보면 여기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로 가면 다시 이만큼 올라갈 가능성, 앞에 매집봉만큼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아미노로직스. 아미노로직스도 제가 1,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짧게 보면 이 224선 손절 라인도 매매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날 224선을 깼었고 어제도 밀렸었는데 어제 아래에서 갑자기 9%대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마 수익을 챙기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애매하거든요. 224선 그리고 1,500원을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1,500원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이때 윗골이 나왔고 이때 몸통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 구간이었고 이때도 지지저항 겹쳤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씨름을 하고 버텨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메로직스도 좀 지금 위치에서는 매매하기 괜찮은 타점으로 좀 보이고요. 보시면 이때 이 움직임 코로나 이후에 이 들어올리는 움직임 털고 나간 게 아니라 여기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공격형 매집이라고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 이런 추세인데 이런 고점 연결 추세가 있었죠. 이 추세를 돌파했다가 이제 윗꼬리 달리고 밀리면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재돌파하면 그 위에서.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는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보고 있고 다음으로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 글로벌은 이제 어제 월요일에는 초폭 올라줬다가 화요일에도 올랐다가 밀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주봉으로 놓고 보면 서플러스 글로벌 3,800원 3,800원대만 지켜주면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구간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려온다면 이 구간 근처에서 받으셔도 되겠죠. 그래서 3,800원이면 200원이니까 5% 정도 손절 라인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는 5% 손절, 위로는 이렇게 10% 20% 크게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3,800원이 딱 장기 입형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삼화전기. 삼화전기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 녀석이 좀 시간을 좀 끌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들어올리는 헤라이트였죠. 이때 이 슈팅이 이 앞전 고점의 물량을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래에서 매집봉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기준봉으로 삼을 만한 장대 양봉이 하나 섰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 기준으로 몸통 중간 정도 보고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가격대를 결국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7,300원 16,500원 저는 16,500원에 지금 손절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딱 112일선 정도죠. 이 양봉의 시가 근처.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좀 만약 여기 구간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지금 제가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네, 16,500원에 손절 걸어놨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다시 돌려서 올라가 주거나 그래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다면 요 근처에서 받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 주봉상 삼화전기도 지금 이
장대 주봉 이후에 약간 씨름하고 거래량 죽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거래량 탁 터주면서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 월봉으로 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봉상 엔벨롭 하단을 위로 올라온 종목.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괜찮게 보고 있어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분할을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뭐 재무도 안정적이고 위험해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제 짧게 짧게 좀 매매를 하려고 지금 단기 손절 매매를 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손절을 걸어놓고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이번 주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도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우산업, 아른소니엔의 현우산업, 모나리자 3개, 그리고 맨 밑에 삼화전기 이렇게 4개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두 종목 좀 볼게요. 웰크론한테. 와, 웰크론한테는 정말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계셔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웰크론한테 여러분들 아시죠? 웰크론이 갑자기 주말 사이에 금요일인가? PF 이슈가 터졌습니다. 웰크론한테기 대규모 채무 또 하나 PF 부실 뇌관 우려. 웰크론한테 520억 원 규모의 PF 채무를 지게 됐다. 책임 준공 약정을 맺고 시공사로 차면 사업장의 준공기일이 늦어지면서 시행사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했다. 그래서 공지가 떴었죠.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그래서 이거였나? 채무 인수 결정 이건가 보네요. 520억.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13개 금융기관 채무 인수 대상자 원채무자가 DS코스타라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있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15%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좀 월크론한테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어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근데 이 하락 추세를 최근에 강대 양보로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때 단기간 신종목으로 가져왔었죠. 결론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손절이 나갔는데 물론 저는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5,500원대에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5,500원대에 갖고 있었는데 5,000원대 매집봉을 주길래 다행히 요때쯤에 탈출을 했다. 이때쯤에 던지고 나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약간 운이 좋게도 다행히 이렇게 손절을 한 게 다행이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좀 안 좋은 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가 있었고 이런 추세가 있었고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했었죠.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냐? 이 추세 하단을 좀 길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면 뭐 2,000원 초반까지 가는 것도 일도 아니죠. 그러면 진짜 많이 밀린다. 지금 이전 저점 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권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더 밀리면 그냥 2,000원 뭐 1,000원대도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웰크란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도 5,500원대에 1,800만 원치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5,500원에서 지금 2,700원이니까 50%죠. 마이너스 50%.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900인 겁니다. 이때 손절 안 했으면. 저 이때 손절 안 했으면 마이너스 900인 상태라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지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안 좋은 게 이 웰커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입형이 역배열로 완성이 됐습니다. 역배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골파기 한번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걸 버티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말이 골파기지 그냥 이렇게 밀리다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웰크론한텍이라고 상패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웰크론한텍도 이거 비중은 반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이 추세마저도 지금 깼기 때문에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왔던 이 저점 추세마저 깼기 때문에 지금 웰크론한텍은 좀 굉장히 좀 안 좋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 저도 엄청나게 좋게 본 종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이 이 박스권 물량 다 먹는 움직임이라고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뒤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 이제 시작이겠다 싶어서 매수를 한 건데 빠지길래 이거 안 되겠다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잘랐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 보니까 정말 아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전 저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2,600원대
네, 여기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여기가 밀리면 다음 지지 구간이 2,200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갑자기 슈팅 나왔던 비샘전자 제가 또 비샘전자도 상승전자만큼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 저도 최근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 이 112선 위로 올라왔길래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갖고 있었는데 깨고 내려가길래 손절을 했습니다. 이때. 근데 이렇게 갑자기 올려버리네요. 어제 이제 마이크로 LED 뭐 이런 이슈 갖다 붙이면서 슈팅 나왔는데 볼까요?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 마이크로 LED 아마 마이크로 LED 쪽으로 묶여서 슈팅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오히려 뭐 린드먼이나 상신전자보다 차트 더 좋은 것 같다. 차트 더 좋은 것 같다. 매집 이거 지금 다 통으로 매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통으로 매집이라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파동 주면서 상신전자나 린드먼처럼 한번 눌러주고 갈지 바로 갈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죠. 이런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하락하는 동안에도 매집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비샘전자는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 이 매집봉을 찌르면서 내려오는데 거래량이 안 나온다. 이거 매집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비슷한 가격대 찌르는데 매집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오지? 왜 이때처럼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집 어느 정도 끝난 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쏘아버리죠. 그러면 비썸전자 이미 상승해서 급등을 했고 오늘 좀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면 급등하고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볼게요. 그럼 비썸전자도 이 엔벨럽 하한 위로 올라갔냐? 올라갔죠. 올라가서 엔벨럽 하한 위에서 지금 도치 나오고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서 스토캐스틱 또 골든크로스가 놔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면 비샘전자 같은 경우에 주요 지지 진짜 주요한 지지 저항 가격대가 5,000원으로 딱 보이거든요. 5,000원 정도. 5,000원. 대충 해볼게요. 지지 저항이 5,000원에서 라운드 피겨라 많이 겹칩니다. 저항도 많이 나왔었고 지지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000원을 지켜주는 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주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추세인데 보시면 이런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추세를 돌파해서 지금 보시면 좀 더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였고 저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였는데 지금 딱 그 추세를 돌파했죠. 그러면 이 4,920원 여기만 좀 지켜주면 제가 갈 것 같습니다. 4,920원. 그러면 내려온다. 조금 더 눌러주면서 내려온다. 타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비싼 현장 같은 경우에 4,920원이면 딱 장기평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 분할로 접근하거나 손절 잡고 매매해보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외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등락이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밀린다. 밀려주면 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이 짧죠. 손절이 짧고 위로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센전자 지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눌러준다면 이렇게 돌려서 칠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왔죠. 지금 보시면 거의 한 2년 이상 2년 반 정도 없던 거래량이 지금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오히려 좀 땡큐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딱히 비샘전자 관련돼서 이슈가 없었나? 아마 제가 알기로 마이크로 LED 때문에 오른 걸로 알고 삼성전자인가? 아마 마이크로 LED 때문에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랬나? 기사가? 마이크로 LED 쪽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관련된 기사가 안 보이네요.
아마 마이크로 LED인가? 맞을 겁니다. 마이크로 LED 맞나?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 비싼 전자 아니었나? 삼성전자 어제 무슨 이슈가 있던 걸로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슈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비샘전자도 마이크로 LED 이쪽 이슈로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ED죠, LED. LED 소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제 여러 LED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왔죠. 그래서 이 자리를 좀 눌러준다면 우리한테는 좀 땡큐인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손절은 짧기 때문에 손절하더라도 매매해보면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비샘전자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오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분석 종목 요청하시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